서미정 씨는 인천공항 출국장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여권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땀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본인도 몰랐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미국행 비행기까지 2시간이 남았습니다. 딸이 있는 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손주들 보러 가는 여행입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15년 만에 듣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정아. 제발 한 번만.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미정 씨는 빠른 걸음으로 면세점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쫓아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미정아. 제발. 나야. 형철이, 형철. 사촌 오빠 이형철. 15년 전에 다시는 보지 말자고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미정 씨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면세점 안으로 들어가 화장품 코너에 섰습니다. 향수 샘플을 집어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뿌릴 수가 없었습니다. 형철이 옆에 와서 섰습니다. 미정아. 내 말 좀 들어봐. 미정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미국 가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형철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을 안 잔 것처럼 푹 꺼져 있었습니다. 미숙이한테 들었어. 미숙이 내 동생이 알려줬어. 미정 씨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래서요. 용건이 뭔데요? 형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아. 나 죽을 것 같아. 미정 씨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죽을 것 같으면 병원 가세요. 왜 여기 와서 이래요?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요. 형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백화점 한복판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외면했습니다. 1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형철이가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너네 집안이 우리 집안 망하게 했잖아. 돈 좀 있다고 친척들 무시하더니 결국 이 꼴 아니야.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형철이는 모릅니다. 미정 씨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친척들에게 손 벌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잠깐 얼굴 보자고 연락했을 뿐인데 형철이가 그런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미정 씨는 향수 샘플을 내려놓았습니다. 형철 씨. 나 바빠요. 비행기 시간 있어요. 형철이 미정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정아. 제발. 한 번만 내 말 들어줘. 미정 씨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15년 전에 내가 뭐라고 했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죠? 그때 왜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말했어요? 형철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미정아. 그때 나도 힘들었어. 힘들었다고요? 미정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힘들면 친척한테 그런 소리 해도 돼요? 우리 아버지 그 말 듣고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형철이 이름 안 꺼내셨어요. 아시는 거예요? 15년 전. 추석 연휴였습니다. 미정 씨의 아버지 서준호 씨는 평생 모은 돈을 사업에 투자했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동업자가 돈을 들고 잠적해버렸습니다. 70평짜리 아파트에서 30평짜리로 이사했습니다. 그래도 준호 씨는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고. 명절이니까 모이자고 연락했을 뿐입니다. 형철이네 가족도 왔습니다. 형철이는 미정이보다 5살 많은 사촌 오빠였습니다. 어릴 때는 미정이를 업어주고 과자도 사주던 다정한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형철이는 달랐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어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형철이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저 먼저 갈게요. 형철이 아버지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왜? 어딜까? 형철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있기 싫어요? 미정인의 작은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형철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형철이의 눈에 이상한 빛이 서렸습니다. 없어요. 작은아버지. 그냥 가려고요. 준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철이. 오랜만에 왔는데 좀 이따 가지. 오빠도 보고 싶었고. 형철이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삼촌. 저한테 왜 그러세요? 뭘 바라고 부른 거예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철이 아버지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형철아. 지금 뭐 하는 거야? 형철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삼촌네가 예전에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돈 좀 있다고 친척들 무시하고. 모임도 안 나오고. 이제 와서 뭘 바라시는 거예요? 미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언제 친척들을 무시했단 말입니까? 바빠서 모임에 못 나간 적은 있어도 무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형철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미정 씨가 물었습니다. 형철이가 미정을 쏘아봤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연락도 안 하다가 이제 힘드니까 부른 거잖아. 결국 돈 빌리려고 그러는 거지? 미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언제 돈 빌린다고 했어? 그냥 오랜만에 보자고 한 거잖아. 형철이가 비웃었습니다. 그래. 믿어줄게. 근데 알아도. 우리 집도 여유 없어. 괜히 기대하지 마. 준호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저런 소리를 처음 듣는 표정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철이. 나는 돈 빌리려고 부른 거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가족들 얼굴 보고 싶었어. 형철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갈게요. 그리고 형철이는 정말 떠나버렸습니다. 형철이 부모님도 민망해서 따라 나갔습니다. 그날 밤. 준호 씨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형철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준호 씨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 씨는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동생들 학비 대고, 친척들 경조사 챙기고, 명절마다 용돈 돌리고. 그런데 사업이 망하자 그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형철이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다들 비슷했습니다. 준호 씨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도 잘 안 먹었습니다. 미정 씨가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좀 드세요. 응. 나중에 먹을게. 아버지. 산책이라도 가요. 응. 나중에. 나중에가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1년 뒤. 준호 씨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미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스트레스가 심장에 큰 무리를 줬어요. 미정 씨는 병실에서 아버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준호 씨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미정아. 아버지가 잘못 살았나 보다.
그렇게 해줬는데도 다들 돌아서더라. 미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뭘 잘못했어요. 형철이 오빠가 그런 말 한 것도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준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철이. 그 녀석 이해해라. 그 녀석 아버지가 나한테 사업 투자하자고 했다가 잃은 돈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거야? 미정 씨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준호 씨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형철이 아버지가 예전에 나한테 투자하고 싶다고 했어? 내가 말렸는데 억지로 돈을 넣었지? 그러다 내가 사기당하면서 그 돈도 다 날아간 거야? 그래서 형철이가 나한테 그랬던 거구나. 미정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아버지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준호 씨가 미정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정아. 형철이 미워하지 마라. 그 녀석도 힘들었던 거야? 아버지 때문에 그 집도 어려워진 거니까. 미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준호 씨가 미정의 손등을 쓸어줬습니다. 손수건으로 미정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오래된 손수건이었습니다. 미정 씨가 어릴 때 아버지 선물로 사드린 손수건이었습니다. 미정아. 아버지가 부탁 하나만 하자. 네. 형철이. 나중에 용서해줘. 그 녀석도 아프고 있을 거야? 미정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 씨는 그로부터 5년을 더 버텼습니다. 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형철이 이름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가 물어도 고개만 저었습니다. 형철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시지 않아요? 아버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녀석. 잘 살고 있겠지? 아버지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 형철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형철이 아버지만 조문을 왔습니다. 형철이 아버지는 미정 씨 앞에서 울었습니다. 미정아. 미안하다. 형철이가 올 수가 없대. 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형철이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와중에도 오지 않다니. 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오다니. 미정 씨는 그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형철이를 보지 않겠다고. 형철이 이름도 듣지 않겠다고. 그리고 진짜로 15년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모임도 안 나갔습니다. 형철이가 온다고 하면 핑계를 대고 빠졌습니다. 친척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에게 형철이는 그냥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미정 씨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형철이가 사업을 크게 말아먹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가 잘 되건 못 되건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형철이. 나중에 용서해줘. 그 녀석도 아프고 있을 거야? 미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 저는 못해요. 형철이 오빠가 한 말. 아직도 잊지 못해요. 미정 씨는 벽에 걸린 아버지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온화한 미소가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래도 저는 못 용서해요. 5년이 또 지났습니다. 미정 씨의 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거기서 결혼해서 정착했습니다. 미정 씨는 1년에 한 번씩 딸네 집에 갔습니다. 손주들이 예뻤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항에서 형철이를 만난 것입니다. 미정 씨는 결국 공항 카페에 앉았습니다. 형철이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커피가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형철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나 죽어가고 있어? 미정 씨는 손수건을 받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채취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철 오빠. 왜 이제 와서 이래요? 형철이가 미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아. 나 죽기 전에 삼촌 무덤에 가고 싶어. 삼촌한테 사과하고 싶어. 근데 너 허락 없이는 못 가겠어? 미정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형철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공항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형철 오빠. 뭐 해요? 일어나요. 형철이가 바닥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미정아. 제발 용서해줘. 삼촌한테 한 말. 평생 후회했어.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 아저씨 왜 저래? 미정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창피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형철이가 불쌍해서였습니다. 15년 동안 저 사람도 저렇게 괴로웠구나. 미정 씨가 형철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형철 오빠. 일어나요. 사람들 다 쳐다봐요. 형철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서 못해줘도 괜찮아. 그냥 한 번만. 삼촌 무덤 앞에서 사과하게 해줘. 그것만 하게 해주면 나 눈 감을 수 있어? 미정 씨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형철이. 나중에 용서해줘. 그 녀석도 아프고 있을 거야? 미정 씨가 형철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철 오빠. 일어나요. 내가 같이 갈게요. 형철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미정 씨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아버지 무덤에 같이 가자고요. 나도 아버지한테 할 말 있어요. 형철이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미정아. 고마워. 미정 씨가 형철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비행기 놓치겠네요? 뭐라고? 형철 오빠 때문에 비행기 놓치게 생겼다고요? 형철이가 당황했습니다. 아. 미안해. 너 미국 가야 하잖아. 미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주들은 내년에도 볼 수 있어요. 근데 형철 오빠는 지금 아니면 못 볼 수도 있잖아요. 형철이가 미정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공항 한복판에서 50대의 사촌남매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저거 봐. 무슨 사연이 있나 봐. 미정 씨는 형철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오빠. 그만 울어요. 우리 아버지 무덤 가서 울어요. 며칠 후. 미정 씨와 형철이는 준호 씨의 묘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형철이가 묘비 앞에 엎드렸습니다. 삼촌. 형철이에요. 저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삼촌. 죄송해요. 15년 전에 제가 한 말. 평생 후회했어요. 형철이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삼촌이 우리 아버지 투자금까지 갚으려고 하셨다면서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삼촌한테 그런 말을 해버렸어요. 미정 씨가 형철이의 등을 쓸어줬습니다. 삼촌. 저 죽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삼촌한테 사과하고 싶었어요. 용서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죄송하다는 말. 하고 싶었어요. 형철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정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가 점점 높이 떠올랐습니다.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미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미정이에요.
미정 씨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부탁하신 거. 이제야 했어요. 형철이 오빠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 15년이나 걸렸어요. 형철이가 미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정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형철이 오빠 많이 아파요. 시간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제가 같이 왔어요. 미정 씨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형철이가 돌려준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기억나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용돈 모아서 사드린 거예요. 아버지가 이걸 끝까지 갖고 계셨더라고요. 미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형철이 오빠 용서하라고 하셨는지. 형철이가 미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셨던 거예요. 원망하고 미워하면 결국 나만 아프다는 거. 미정 씨가 형철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철 오빠. 아버지 손수건 같이 묻자. 형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손수건을 묘 앞땅에 조심스럽게 묻었습니다. 미정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오빠 용서할게요. 아버지도 이제 편히 쉬세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형철이가 미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아, 고마워. 미정 씨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살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디선가 새가 울었습니다. 미정 씨는 생각했습니다. 15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아버지 부탁을 지켰습니다. 용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자신만 아플 뿐입니다. 형철 오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 마음 편히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수건이 땅속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